이혼의 영역을 넓힌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위기를 버틸 수 있었던 운 좋은 케이스였죠. 사실 제가 지난 시간들이 힘들었던 이유가 꼭 불경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가게 매출도 걱정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바로 저의 이혼 때문이었죠. 요즘 이혼하는 커플이 발에 채일 만큼 흔하다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혼이라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저 또한 이혼 후 꽤 힘든 시기를 겪었네요. 사랑하던 사람에게 받던 상처 때문에 다시는 누군가를 만나기 어렵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었어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저도 이제서야 좀 다른 사람을 만나보고 싶은 생각도 들고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겠다는 자신이 생기네요. 새해를 맞아 저도 새로운 마음으로 행복한 새 출발을 위해 제 사연을 여러분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20대 중반, 저는 대학 졸업 후 괜찮은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학창시절 공부도 나름 열심히 했고 열심히 스펙 쌓은 덕분인지 취업에 빨리 성공한 편이었어요. 다른 친구들이 시험 준비다, 취업 준비다 하고 있을 때 저는 이미 직장인이었으니 주변 친구들이 참 부러워했었죠. 그만큼 열심히 한 제 노력도 있지만 남들이 위해서 운이 좋은 편이었다고 생각해요. 어렵게 회사에 들어갔고 그땐 회사만 들어가면 모든 걱정들이 사라질 거라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회사 생활은 제 기대와 달리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들어간 지 1년 만에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 제 스스로도 당황스러울 정도였어요. 그렇게 저는 회사 생활을 하며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가는데 그런 어려움을 공유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취업 소식이 좋아하셨던 부모님에게 그런 말을 꺼낼 수도 없었고 아직 취업 준비 중인 친구들 앞에서 팔자 좋게 회사 얘기를 나눌 수도 없었죠. 그렇게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대학 동기로 반은 달랐지만 건너 얼굴을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어요. 학교 다니면서 술자리 함께 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땐 접점이 없어서 그런지 별다른 인연이 되지는 않았었죠. 그러다 졸업 후 동기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연히 그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별로 친한 사이도 아니었는데 실김인지 얼떨결에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졸업이 늦어서 당시 졸업을 앞두고 있던 그 친구는 사회 선배인 제게 조언을 얻고 싶다며 종종 연락을 해왔었어요. 처음엔 내가 누구에게 도움이 될 깡냥이 되나 싶고 그런 연락이 부담스러워 피하고 싶었는데 그 친구는 제가 도움이 많이 된다며 연락을 계속 해오더라고요. 그렇게 취업 준비를 핑계로 그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그쯤 누구에게도 고민을 털어놓을 수 없던 저는 아무 접점 없던 그 친구에게 솔직한 제 마음을 털어두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도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잘 알지 못하는 그 친구에게는 쉽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 친구와 저는 그 뒤로도 종종 시간을 갖게 되었고 언젠가부터 그냥 그 친구랑 얘기하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뒤로 그 친구도 일찍이 취업에 성공했고 첫 출근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그 친구가 제게 고백을 해왔습니다. 놀랍기는 했지만 저 역시도 바라던 일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학교 동기에서 연인이 되어 그 뒤로도 좋은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친구에서 남자친구가 되고 그 뒤로도 저는 그 사람에게 점점 더 많이 의지를 하게 되었어요. 자기도 이제 막 회사 생활을 시작해서 힘들 텐데 힘들어하는 제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며 언제나 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땐 그 누구보다 남자친구가 제게 가장 큰 지원군이었어요. 만나지 몇 달 만에 평생의 인연을 찾은 기분을 느꼈죠. 서로 좋아하는 마음만큼이나 남자친구는 저를 잘 알아주는 사람이었어요. 가끔은 남자친구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당시 회사 스트레스를 어쩔 줄 몰라 하던 저는 취미로 제가 제빵을 배우고 있었는데 제게 제빵을 배워보라 권했던 것도 바로 남자친구였거든요. 남자친구는 저도 모르던 제 재능을 알아봐준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 덕분에 학원을 다니게 되면서 회사 일로 점점 자존감도 낮아지고 우울감을 느끼던 저는 조금이나마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회사 생활은 저와 맞지 않았고 점점 한계를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땐 최대한 버텨보고 싶었어요. 힘들다고 회사를 나와버리면 내 인생이 실패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이 악물고 버텼는데 회사 생활 3년 만에 결국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몸이 상하고 나서야 내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저는 고민 끝에 결국 회사를 나오게 되었네요. 회사를 나온 뒤 저는 학원만 다니면서 건강 회복에 신경을 썼어요. 그 뒤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던 제게 남자친구가 먼저 창업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취미로 하던 일을 직업으로 선든다는 것에 대해 걱정이 많았는데 남자친구는 인생은 도전이라며 제게 용기를 북돋아 주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때에 가장 행복한지 알고 있었던 남자친구는 저를 진심으로 지지해 주었고 저의 새 출발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 응원에 힘입어 저는 그동안 열심히 벌어뒀던 월급과 퇴직금을 쏟아부어 저만의 작은 공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도 자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열심히 가게를 꾸려나갔어요. 몸은 정말 힘들었지만 이상하게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래서야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된 기분이었습니다. 열심히 한 덕분인지 가게는 제 예상보다 일찍 자리를 잡아갔고 벌이도 제 생각보다 좋았어요. 저희 업은 3년을 버티기가 힘들다던데 제가 3년을 버티고 겨우 한숨 돌릴 수 있었네요. 그 뒤로도 저는 가게도 넓히고 직원도 둘 수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고 그만큼 보상도 있었어요. 대기업 다니는 남자친구보다 여유가 있었으니 발이에요. 이제 나도 자리를 잡았고 이제 우리도 슬슬 결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었어요. 아직 프로포즈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서로 결혼 얘기도 많이 나눴었고 둘 다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나이도 작고 이제 결혼을 준비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둘 사이에 결혼에 대한 현실적이고 진지한 얘기가 오가게 되었고 마음을 정리한 저희는 양가 부모님들께 결혼 허락을 받으러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사실 남자친구 어머님이 뵙는 일이 그때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연애 초반에 남자친구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때 찾아간 장례식장에서 어머님을 뵈었었어요. 물론 큰일을 당하신 상황의 경험도 없으셨을 거고 긴 대화를 나누지도 못했지만 당시 첫 만남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제 손을 잡고 친척 어르신들께 인사를 시켜주셨고 다음에 또 만나자며 약속을 하셨었거든요. 그 뒤로 따로 뵙긴 어려웠지만 제가 집에 선물도 보내고 그래서 어머님도 저를 좋은 인연으로 기억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예상과 달리 저희의 결혼을 달가워하지 않으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천천히 결혼한다는데 니들은 아직 30도 안 되었는데 너무 이른 거 아니니? 뭐 벌써 결혼까지 얘기하고 그래? 둘이 지금처럼 친구처럼 잘 만나면 되지. 안 그러니? 분명히 결혼을 허락받으려 한다고 미리 얘기를 드리고 만든 자리였기에 어머님의 그런 말씀은 남자친구도 저도 모두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저희는 그 앞에서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 아버님 돌아가신 후로 어머님이 부쩍 남자친구에게 의지하고 외로움을 많이 타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희가 데이트하는 동안에 전화가 온 적도 몇 번 있었고 어머님이 혼자 적적해 하신다기에 저도 더 마음이 쓰였거든요. 결혼을 한다고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며느리가 생기니 더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설마 저희 결혼을 싫어하실 줄은 몰랐네요. 첫 만남은 그렇게 어색하게 끝이 났어요. 남자친구는 자기가 알아서 잘 설명드리겠다며 저를 안심시켰고 저는 남자친구 마음이 있고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 뒤로도 좋은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미뤘으면 싶어 하셔서 그럼 2년 뒤에 결혼을 하겠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며느리도 제가 마음에 차지 않으신다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엔 남자 혼자 벌어서 살 수 있는 세상도 아닌데 솔직히 소영이 내가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구멍 가게에서 돈을 얼마나 벌지 엄마 입장에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니? 나는 둘 다 번듯한 직장을 다녔으면 좋겠구나. 저는 심지어 가게 매출과 순위까지 보여드렸어요. 심지어는 결혼에도 못 도와주신다고 난감해하시기에 제가 3년간 얼마나 모아뒀는지 제 통장도 자신있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도 돈이 다가 아니긴 하지 대기업 다니는 모진이랑 가게 안 해? 소영이 너랑 위치가 다르지 않니? 당장 결혼정보회사 가봐도 우리 모진이랑 너는 수준 차이 나지 않겠니? 엄마, 소영이도 좋은 회사 다녔었어. 요즘 대기업이 뭐 별거라고 어차피 나도 은퇴하면 친개집 차려야 하는데 소영이가 나보다 더 잘 벌어 내가 소영이 도와줘야 할 수도 있어. 그래, 사실 나는 그것도 싫다. 내 아들이 마누라 셔터맨 하는 것도 싫어. 너도 그냥 평범한 회사원 만나면 안 되니? 통장까지 까보이는 제 앞에서 셔터맨이니 위치가 다르니?
남자친구와 비교하는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어머니가 그냥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로 전혀 몰랐던 일인 건지 너무 당황스러워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제가 어디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건지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이유가 정말 확실하게라도 하면 저도 고쳐보고 개선해볼 여지가 있었을 텐데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이 들어서 반대를 하시니 말이에요. 어머님은 남자친구와 결혼하는 자체가 싫으신 건지 저라는 사람이 싫으신 건지 그냥 모든 이유를 들어서 저를 반대하시더라고요. 제가 남자친구와 동갑이라 제가 남편과 서로 맞먹는 것이 보기 싫으시다. 제가 외동이라 남자친구가 나중에 혼자 사위노래 대하는 게 싫으시다. 제가 남자친구보다 돈을 더 잘 벌면 아들 기죽일까봐 싫으시다. 심지어는 제가 남자친구와 어울리지 않는다며 생긴 것 가지고도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반대를 당하는 제 기분이 어땠겠나요? 물론 남자친구도 많이 속상했겠죠. 하나뿐인 어머니가 사랑하는 여자를 반대하시니 말이에요. 남자친구는 중간에서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어머니 마음 돌려보겠다고 매일 얘기를 꺼내고 어머니와 전에 없이 싸우기도 하고 화도 내고 달래도 보고 별 방법을 다 써봤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도 속상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누구보다 자기 자식이 최고이니 어머님도 제가 이래저래 마음에 들지 않으실 수 있을 거라 이해를 하려 했어요. 남자친구 말로는 아버님 돌아가신 뒤로 아들을 더 애틋하게 생각해서 그러시는 것 같다고 하기에 저도 어머니 상처를 이해하고 기다려보려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반대하시더라도 우리가 노력을 하다 보면 진심을 알아주시고 결국 마음을 돌리실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억지를 부리시더라고요. 계속되는 어머님의 반대에 몇 달의 노력이 소용이 없다 생각한 저는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결국 헤어질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 아프지만 그만하자는 제 말에 남자친구는 정 안 되면 어머님과 인연을 끊겠다며 한 번만 더 믿어달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기에 정말 그 말을 믿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건지 남자친구는 얼마 뒤 정말로 어머님 허락을 받아왔고 그렇게 몇 달 만에야 성결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허락을 받기까지가 고역이었지 정작 결혼을 결정하고 준비하는 동안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어머님이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저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집도 반씩에서 공동 명의로 구했고 혼수도 같이 마련했고 예물 예단 문제도 별탈 없이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남편과 결혼에 성공할 수 있었네요. 저는 결혼 후 어머님께 더 잘하려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바라시는 것처럼 같이 모시고 살지는 못해도 대신 자주 찾아뵙고 연락드리려고 했죠. 남편이 먼저 말 꺼내지 않아도 자주 찾아가 버렸고 안부 전화도 자주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기다리시는 연락은 제 연락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오히려 남편 없이 저 혼자 찾아왔다며 남편이랑 같이 오라고 돌려보내시더라고요. 하지만 회사 다니는 남편이 어떻게 맨날 시간이 나겠어요. 주말에나 겨우 시간이 나서 쉬고 싶은 거 참고 어머님 뵙는 건데 어머니는 그마저도 아쉬우신지 남편이 빨리 간다며 늘 섭섭해하셨어요. 사실 결혼 초에는 정말 어머님을 많이 배려했어요. 친정이는 한 달에 한 번 겨우 가더라도 거의 매주 시댁에 방문할 만큼 혼자 계신 시어머니를 많이 챙기려 애를 썼습니다. 어렵게 허락받은 결혼이니 저희도 어머님 마음을 확실히 돌려야겠었기에 서로 좀 참고 노력하기로 했거든요. 심지어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는 남편과 일부러 거리를 두었습니다. 손잡거나 다정한 대화도 나누지 않았고 서로 애칭도 부르지 않았어요. 그건 남편이 먼저 제안한 일이기도 했고요. 자기도 엄마 성격 알잖아. 괜히 섭섭해할 일 뭐하러 만들겠어. 다 당신을 위한 거니까 속상해하지 말자. 엄마랑 밥만 먹고 일 있다. 그러고 우리 데이트하자. 미안해 이해해줘. 미안하다며 이해를 바라는 남편에게 저는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야말로 시어머니 앞에서는 최대한 비맞춰 드려서라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싫어하시던 틈틈이 안부 연락도 드리고 매주 시댁도 찾아갔었죠. 생일이나 기념일도 한 번 빠지는 법 없이 챙겼고 직접 만든 케이크에 생일상까지 손수 차려드렸어요.
나쁘지 않으셨는지 한동안 생일일을 자랑하고 다니셨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서도 어머니가 좋은 며느리 되었다며 칭찬도 많이 들으신 걸로 알아요. 남편도 드디어 어머님이 저를 인정해 주시나 보다며 기뻐했었죠. 하지만 그런 저의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싫어하셨고 심지어는 제가 아들을 뺏어갔다며 저를 견제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혼하고도 한 번도 기념일을 단 둘이 보낸 적이 없었어요. 남편 생일에는 아들 생일이라고 같이 하고 싶어 하셨고 제 생일에는 며느리 생일이라 챙겨주고 싶으시다며 같이 보내자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어머님이 날 챙겨주시나 보다 바보같이 감동까지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일은 구실이었을 뿐 어떻게든 아들 한 번 더 보시려는 시어머니의 핑계에 불과했네요. 그래도 그런 억지를 다 참고히 했을 만큼 남편이나 저나 잘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어머님은 그 정도로 만족이 되지 않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동안은 저는 그냥 참았습니다. 거의 1년을 그렇게 지내던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한 결혼이었고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라도 참았습니다. 제가 참고 노력하면 어머니도 금방 제 마음을 알아주실 거라 생각했어요. 제가 남이 아니라 이젠 한 식구라는 사실의 말이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항상 저를 적대적으로 대하셨고 가끔은 정말 남보다 못한 사람처럼 대하셨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음식 잘못 먹고 탈이 난 것을 가지고 다 저 때문이라며 저더러 남편 잡아먹으래라 말씀하시기에 저도 참다 못해 대꾸를 하게 되었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꽁틀한다고 하지 않나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당신은 아무 잘못한 게 없다 싶으셨는지 어른 앞에서 화를 냈다며 노발대발하셨고 남편에게 그게 제 본성이라며 저를 매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로 남편이 시어머니 달랜다며 며칠이나 시댁에 가 있었어요. 그 일이 있고 얼마 뒤가 바로 명절이었는데 평소에도 별별 핑계로 저를 괴롭히고 싫어하시는 시어머니가 명절이면 어떠셨겠어요. 그래도 그동안은 남편 때문에 참고 버틸 수 있었어요. 남편이 눈치껏 저를 잘 챙기기도 했고 제 앞에서 어머니 욕까지 하면서 제 편을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명절은 어머니가 단단히 벼룩셨던 모양입니다. 저희가 시댁에 들어서서 남편과 함께 제사 음식을 준비하려 했어요. 제가 없었을 때도 남편과 두 분이서 준비를 하셨기에 오히려 저보다 남편이 음식을 더 잘했었어요. 저희 집은 제사를 안 지내서 제가 제사 음식을 할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옆에서 거두는 정도였고 별로 힘든 것도 없었어요. 물론 시어머니가 네가 해야 하는 일을 우리 아들이 해서 어떡하니? 아유 넌 대체 이뻐할래야 이뻐할 구석이 없다. 하며 구박하셨지만 말이에요. 어머니는 음식을 준비하려는 남편을 딱 저지하시더니 저만 부엌으로 데려가셔서 음식을 시키셨습니다. 뒤에서 뒷짐지고 제가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시더라고요. 이제 너도 명절이 처음도 아니고 내가 너 얼마나 배웠나 확인하려고 그런다. 매번 꼬박꼬박 잘난 체하는 너니까 이것도 잘할 거 아니니? 못하기만 해봐라. 내가 아주 너 집에 안 보내줄 줄 알아. 어머니가 다짜고짜 화를 내시는 바람에 저도 그렇지만 남편까지도 아무 말 못하고 꼼짝없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거 봐라. 잘난 체하는 것에 비해 제대로 할 줄은 못하네. 너 이러면서 무슨 살림을 하고 며느리 도우리를 하겠다는 거니? 나 죽고 나면 채소가 뭐고나 몰라라 하려고 그러지. 제 탓은 한다고 하는 건데 어머니는 제가 실수라도 하면 제 손바닥을 탁 때리시며 혼을 내시더라고요. 어찌저찌 제사를 지내긴 했지만 그날 일로 저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2년이 되었는데 어머니는 여전히 나한테 저러시고 우리가 정말 가족이 되는 날은 오긴 하는 건지 답답하더라고요. 게다가 방패가 되어줄 거라 생각했던 남편은 시어머니 눈치 본다고 아무 말 없이 있었고 저는 무엇보다 남편 태도에 대해 섭섭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동안은 어머님 만나고 오면 저보다 남편이 더 피곤해하는 걸 보며 저도 그런 남편 입장이 참 안쓰러웠고 이해도 되었어요. 남편은 자기 엄마 때문에 미안하다며 항상 저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에도 결국 저를 선택할 거라 말해주었고 마지막에는 내 편이 되어줄 거라는 남편의 마음을 믿고 그동안 참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남편이 대체 뭘 했는지도 모르겠고 저도 더 이상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날 일은 계기였을 뿐 투자했던 게 터졌던 것이겠죠. 결국 저는 그 일로 남편과 처음으로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변명만 할 뿐 결국 미안해라는 말밖에 하지 않았고 저는 남편에게 이혼 일기까지 꺼내며 심하게 화를 내었어요. 나 당신 믿고 결혼했는데 2년째 무슨 소용이 있어? 대체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끝나냐고. 어머니도 그렇지만 당신한테 더 섭섭해.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러게 차라리 연락 끊고 살자니까. 싫다고 했던 건 당신이었잖아. 그럼 내가 중간에서 어떻게 하겠어. 남편은 결혼 전에도 결국 나를 선택하겠다며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을 작정까지 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와 갈라 사는 것은 안길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하다 안 되면 어떨지는 모르지만 저도 그런 일이 없기 위해 어머니 비위를 맞추며 노력했던 거였죠. 그런데 계속 어머니 비위만 맞춰서 정말 되는 일인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마음에도 없는 이혼 일기까지 하면서 크게 싸우긴 했지만 결국 남편이 저를 달래주었고 저도 한 번 더 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 기분을 풀어주겠다며 남편이 단 둘만의 여행을 제안하더라고요. 말하기 좀 창피한 얘기지만 시어머니는 저희 신혼여행까지 따라오신 분이었어요. 겨우 2박 3일 여행에 아들 보내기 힘드시다며 거의 보름 동안에 매일 울며 보지신 탓에 저희도 마지못해 어머님을 모셨습니다. 물론 말씀으로는 방해하지 않고 따로 다니신다고 했지만 영어도 한마디 못하시는 분이 해외여행지에서 어떻게 혼자 다니시겠어요. 결국 신혼여행은 가족여행이 되었고 그 이후로도 어머니 눈치 보여 서우 한 번도 단둘이 여행을 갔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걸 잘 알고 남편이 단둘이 여행을 가자마자니 저도 바보같이 금방 기분이 풀렸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처음으로 둘만의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괜히 눈치 보여 서로 시어머니 앞에서 쉬쉬했는데 남편이 시어머니 앞에서 둘만 여행 갔다 오겠다고 당당하게 말씀드리는 것을 보고 속이 시원하기도 했네요. 남들은 평범하게 그냥 하는 일들을 왜 우리는 눈치를 봐야 하는지 서러운 생각도 들었지만 어쨌거나 기분은 좋았어요. 우리 오랜만에 자는 시간인데 괜히 더운데 밖에 돌아다니지 말고 호텔에서 푹 쉬자. 수영도 하고 룸서비스 시키고 호캉스를 제대로 즐기는 거야. 어때? 그럴까? 나야 좋지. 돌아다니는 건 당신이 더 좋아하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기 좋아하는 대로 다 하자. 알겠지? 근데 어머니 서운해하시는 거 아니야? 명절날도 얼굴 풀 튀고 헤어졌는데 집에 오지도 않고 우리끼리 여행 온 거잖아. 내가 너무하시다시피 말씀드렸고 딱 전을 이겼으니까 괜찮아. 엄마도 언제까지 그러시겠어. 당당하게 설명하는 남편의 말에 저는 마음이 조금 놓였고 평소 같았으면 저나 남편한테 전화 오셔서 난리치셨을 어머님이 가만히 계시는 걸 보면서 어머니도 좀 받기 싫어나 기대가 생겼어요. 그렇게 남편과 행복한 여행을 즐기며 정말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어머님 전화를 받던 남편도 오랜만에 전화기를 멀리 두고 저와 함께 여유를 즐겼죠. 그런데 여행 이틀차 좀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여유를 부리자던 남편은 평소 하지도 않던 운동을 하겠다며 아침 일찍이 호텔 방을 나갔습니다. 갑자기 난 운동 당신 운동 싫어하잖아. 그런데 안 하던 운동을 여행 와서 하겠다고. 아 여기 밑에 헬스장 간절해 보이더라고. 사실 나도 요즘 운동 좀 해볼까 싶어서 온 김에 기구들도 써보고 무료 체험하면 좋잖아. 아니면 당신도 같이 갈래? 아니야. 난 좀 더 잘래. 오랜만에 휴식을 운동으로 날릴 수 없지. 알았어. 혼자 조심히 다녀와. 저야말로 운동을 질색하는 사람이라 아침 대바람부터 여행지에서 운동을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운동을 간 동안 저는 낮잠을 잤고 2시간 뒤 돌아온 남편과 함께 조식을 먹으러 갔습니다. 운동해서 허기질 거라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평소보다 많이 못 먹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렇게 못 먹어? 배가 안 고파? 아니 이따 점심 많이 먹어야 하니까. 괜히 조식으로 배 채울 게 뭐 있어. 이따가 룸서비스 시키고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지. 오늘은 밖에 나가자. 내가 검색해보니까 여기 근처에 맛집이 있다던데? 점심 거기서 먹고 커피 한잔하고 구경 좀 하다 오자. 밖에서 글쎄 더운데 당신 괜찮겠어? 더운지 모르고 온 것도 아닌데 뭘 나갈 거지? 그래 당신 좋은 대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어쩐지 외출이 내키지 않는 듯한 남편의 태도도 이상했지만 여행지에서 느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던 저는 남편의 그런 이상한 점들이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밖에서 점심을 먹고 쇼핑도 좀 하고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저녁쯤 호텔로 들어왔어요. 저녁은 호텔 안에서 먹자는 말에 그러기로 하고 저는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씻고 있는데 방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남편이 잠시 어디를 나간 건가 싶어서 씻고 나면 물어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남편이 방 안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TV를 보면서 말이에요. 당신 나갔던 거 아니었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어딜까 아니 아까 나 씻을 때 문 열고 닫히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아서 내가 잘못 들었나 글쎄 다른 소리 아니야 나 여기서 계속 TV 보고 있었는데 암튼 나도 씻는다 별일 아니라 말하는 남편 말에 저도 그런가 보다 싶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자꾸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저녁을 먹고도 갑자기 소화가 안 된다며 운동을 하고 오겠다 그러 질 않나 다음 날에는 새벽부터 수영을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나랑 오후에 같이 수영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무슨 새벽부터 수영을 한다고. 그래 오후에도 갈 건데 아침에 운동 대신에 수영 좀 하고 싶어서 아침에 사람 없으니까 한가하고 좋을 거 아니야. 당신은 또 잘 거지 나 금방 갔다 올게 여행지에서는 계속 같이 붙어 있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자주 자리를 비우는 남편을 보며 저는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계속 남편의 행동을 주시하게 되었죠. 남편은 어쩐지 업무 전화를 받겠다며 방을 나갔다 들어오기도 했고 혼자 볼일을 보고 온다며 밖을 나갔다 오기도 했어요. 전화도 그냥 방에서 받지 물어보면 제가 시끄러울 것 같다고 하고 나갈 때 같이 가자는 저도로 푹 쉬라며 자꾸 혼자 가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나를 배려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남편이 저 몰래 방을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씻겠다고 수영실에 들어가서 물만 틀어놓고 지켜보고 있는데 남편이 몰래 방을 빠져나가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도 얼른 남편을 쫓아나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호텔 옆방을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놀란 저는 엉겁결에 옆방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미처 다치기 전에 그 문을 열 수 있었어요. 남편이 왜 옆방으로 들어가는 건지 저는 놀라서 두근대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남편을 따라 옆방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차마 알고 싶지 않은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네요. 저희 방 옆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란히 담소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두 사람 다 저를 보고 적잖게 놀란 표정이었어요. 여보, 이게 뭐야? 어머니가 왜 여기 계세요? 당신은 다 알고 있었어? 설마 당신이 모셔온 거야? 그게 아니고. 내가 설명할게. 일단 우리 방으로 가자. 남편은 당황했는지 저를 데리고 나가려 했지만 저는 믿기 어려운 그 상황에 삼자대면을 해야겠다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설명해 주세요. 어머님이 지금 여기 어떻게 계시는 거예요? 저희 여행까지 따라오셨어요? 나도 여행 왔다. 니들도 가는데 나라고 못 오니? 말씀도 없이 혼자서요? 내가 내 발로 여행 오는데 이 허락이 필요한 거니? 나라고 혼자 여행도 못 가? 어머니, 억지 그만 부리세요. 저희 따라오신 거 맞잖아요. 그게 아닌데 어떻게 같은 시간에 그것도 옆방에 계실 수가 있어요? 당신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솔직하게 말해. 얼렁뚱땅 안 넘어갈 거야. 제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지 남편은 그제서야 솔직한 사실을 털어놓더라고요. 애초에 남편이 당당하게 나오던 이유가 있었어요. 저만 모르고 두 모녀가 합동여행을 계획했나 보더라고요. 어쩐지 시모가 별말 없이 가만히 있던 게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남편은 두 사람 다 챙길 생각이었는지 두 집 살림하듯이 시모와 저를 데리고 여행을 다녔었어요. 그래서 자꾸 호텔 안에 있자고 했던 모양이에요. 아침마다 운동을 갔던 게 아니라 시모 데리고 조식을 먹었던 거예요. 그래놓고 내 앞에서는 처음 먹는 척 운동 열심히 한 척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사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남편은 중간 역할을 잘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매번 이런 식으로 어머님 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양가 부모님 챙기는 일에서도 엄마가 너를 미워할까봐 그런다며 시모 편을 들었고 항상 좋은 것, 귀한 것 있으면 엄마가 섭섭해해서 피곤한 일 만들지 말자며 시모에게 갖다 줬었습니다. 이때까지는 나를 위해 그런다는 남편 말이 맞다 생각해서 시모 눈치를 보고 살았는데 남편이 내 뒤에서 나 몰래 이런 작당을 따는 게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건데?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지 않아? 그러면 또 싸우라고? 나로서는 이게 최선이었어. 엄마도 챙겨야 하고 너도 챙겨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애초에 나 때문에 온 여행이잖아.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럼 나는 언제까지 참고 어머니한테만 맞춰야 하는데? 나는 사람이 아니야? 나 며느리이기 전에 여자고 사람이야. 어떻게 이번 여행에서까지 이렇게 하는 거야? 어머, 너 지금 내 아들한테 화내는 거니? 쟤 좀 봐라. 쟤가 미쳤나 보다. 어머니는 가만히 좀 계세요. 지금 분위기 파악이 안 되세요?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지긋지긋하네요. 아들이 그렇게 좋으세요? 신혼여행 망쳐놨으면 됐지 평생 저희 따라다니실 거예요? 왜? 아예 침대 옆에 앉아 계시지 그래요? 이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인가요? 당신도 어디 말해봐. 이렇게 하는 게 맞냐고. 당신, 나랑 어머니 중에 골라. 초영아, 왜 그래? 그동안 잘 참아왔잖아. 나더러 진짜 엄마랑 헤어지라고? 당신, 내가 더 중요한 게 아니구나? 결국 어머니가 더 중요한 거였어. 그럴 거면 엄마랑 살지 왜 나랑 결혼했어? 두 집 살림하듯이 이렇게 평생 지낼 거야? 언제라도 내 편 들고 나를 쫓아올 줄 알았던 남편은 결정적인 순간 저를 쳐버렸습니다. 두 사람이서 나 하나 반보 만들고 그렇게까지 하는 모습을 보니 저는 더 이상 노력할 의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백날 열심히 해봤자 어머니는 끝까지 나를 싫어할 거고 내 앞에서는 내 편 들어주던 남편도 결국 남의 편이 맞았네요. 남편이 날 정말로 사랑한다는 생각한 자기가 다 모였어요. 그래도 시모한테 고마운 건 하나 있었네요. 부부관계 좋다고 질투할까봐 임신 계획까지 미뤄서 애라도 없어서 다행이죠. 혹 하나 없을 때 이혼하는 게 맞겠다 싶더라고요. 당신 마음 알겠다. 다 지긋지긋하고 나도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혼하자. 나 먼저 떠날 테니까 당신은 당신 엄마랑 여행 재밌게 하고 와. 어머, 너 지금 우리 아들 이혼남 만들겠다는 얘기니? 너네가 왜 그렇게 극단적이야? 가족여행 왔다고 생각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별나니? 아유 그래 내가 돌아가봐. 너네 재미있게 놀다 와. 이혼은 무슨 이혼이 쉬운 줄 아니? 네? 어머니한테 휘둘려 다니느니 이혼하는 게 쉽겠네요. 나한테 말 걸지 마세요. 이제 남들 상황에 당신 얘기 듣기 싫으니까. 소영아 왜 그래? 그래, 내가 잘못했어. 둘 다 챙기려던 내가 잘못이야. 나는 그냥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너도 내가 엄마랑 잘 지내는 게 좋다며. 내가 내 편 들 때마다 엄마가 안쓰럽다며. 사랑? 네가 나를 진짜 챙기기나 했니? 이것만 봐도 내가 그동안 뒤에서 어떻게 했을지 뻔해. 그냥 적당히 내 비위 맞췄던 거야. 자기가 제일 힘든 척, 엄마보다 나를 더 챙기는 척. 나한테 더 변명하지 마. 내 마음 잘 알았고 너는 앞으로 내 엄마를 챙기면서 행복하게 살아. 사람 바보 되는 거 나도 이제 그만하고 싶다. 내가 뭐가 맞아야 나랑 네 엄마 앞에서 이러고 살아야 해? 그냥 조용히 이혼해. 제가 정말 결심하고 이혼하자 말했더니 그제서야 사태가 심각한 줄 알겠나 보더라고요. 그동안 그날 일을 치전 심어도 아들 이혼남 만들기는 쉬운 건지 저를 붙잡고 남편도 그제서야 제가 더 소중하다며 이혼을 말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광경을 보고도 말뿐인 그 진심을 어떻게 믿겠나요? 남편은 비슷한 상황에 또 그런 선택을 할 게 뻔하고 저는 더 이상 그런 일들을 참고 지낼 수만 없을 것 같았습니다. 결심이 섰으니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맞다 싶었어요. 결국 저는 먼저 한국으로 돌아갔고 친정에 모든 얘기를 하고 부모님 도움으로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나같이 이혼하는 사람이 어디 또 있을까 싶어서 우울해졌지만 늦게라도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에 희망을 두기로 했어요. 그 꼴을 못 봤으면 제가 또 얼마나 참고 살았을지 말이에요. 결국 저는 남편과 합의 이혼으로 결정하고 한 달 보름 만에 완전 남남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저를 붙잡았어요. 하지만 시모랑 인연 끊고 오라는 말에는 결국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그놈도 결국 내가 자기 편 들어줄 것을 알고 공수표나 던졌던 거겠죠. 그걸 생각하니 저한테는 더없이 큰 상처가 되더라고요. 나는 정말로 남편 편이 되었는데 남편은 양발씩 걸쳐두고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구나 말이에요. 그래도 제가 사랑을 선택한 것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땐 그 사람을 저보다 더 사랑했었고 후회 없이 사랑했기에 이별을 결정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